퇴사하면 정말로 인생 망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변에 퇴사 회사를 밝히면 너무 섣부른 결정 아니냐, 무작정 퇴사하면 안 된다, 다음 행선지 정해놓고 가라 등등 대부분 퇴사를 말리거나 잘못 퇴사했다가 인생 꼬인다 라는 식의 조언을 많이 해줄 거예요. 유튜브에 퇴사라고 검색하면 퇴사 후 인생 꼬이는 과정, 대기업 퇴사 후 인생 폭망 같이 전부 퇴사에 대한 부정적인 면만을 얘기하는 컨텐츠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실제 퇴사를 경험해본 입장에서 퇴사에 대해 좀 다르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퇴사를 말리는 주변 분들 중에서 실제로 퇴사를 해보신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주변 사람들의 우려와 달리 퇴사가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퇴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퇴사의 순기능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 해요. 퇴사를 고민 중이시라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데에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퇴사를 너무 어렵고 무섭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회사 생활이 내 인생을 좀먹고 있다면, 예를 들어 전에 없던 만성 통증이 생기거나 멘탈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게 내 삶의 질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상태라면 당장이라도 퇴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단 도망쳐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정상의 범주로 되돌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본래의 내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수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두 번째 회사에서 대리 진급을 목전에 두고 퇴사를 선언했었거든요. 저 역시 이게 맞는 선택인지 걱정도 많이 되고 불안한 마음이 되게 컸었어요. 제가 또 약간의 완벽주의 성향도 있고요. 그 당시에 제가 벌써 30살이 넘은 상태였어요. 근데 당시에 그 회사에 있는 여러 선배들, 적게는 뭐 1, 2년, 많게는 5, 6년 이상의 선배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되기 싫은데? 라는 생각이 좀 크게 들었고, 그게 되게 결정적인 트리거가 되어서 박차고 나오게 됐어요. 참 신기한 게, 회사를 딱 나와보니까 제가 진짜 우물한 개구리, 우물한 경주마였다는 걸 바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참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구나, 내가 알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라는 걸 바로 절감했어요. 주변을 살펴볼 겨를이 없으니 그냥 경주마처럼 출근하고 정신없이 일하고 퇴근하고 겨우겨우 시간 되면 운동하고 아니면 할 거 하다 잠들고, 이게 나름 되게 알차게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경주마였던 거예요. 어떤 삶에 대한 사색이나 통찰은 전혀 없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퇴사를 하면 시간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원티드나 잡플래닛 같은 취업 플랫폼 같은 걸 보면서 견문을 좀 넓힐 수 있었어요. 비즈니스의 분야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내가 눈을 좀만 낮추면 일할 곳은 굉장히 많고, 내 시간을 가지며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자신감이 좀 생기게 돼요. 물론 퇴사 후 할 일, 혹은 이직할 회사, 아니면 어떤 나만의 능력을 갖춰두고 퇴사를 하면 당연히 더 좋겠죠. 근데 지금 당장 몸과 마음이 다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어디 그게 쉬울까요? 그리고 도대체 퇴사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란 게 도대체 뭐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몸과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단 도망쳐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이전의 나로 돌려놓는 것도 반드시 고려해 보셔야 해요. 제가 일을 한창 많이 할 때 골반 쪽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통증이 생긴 거예요. 입사하고 2년차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 고치려고 제가 진짜 온갖 병원을 다 다니고, 아는 분 통해서 서울대학교 정형외과가 유명하다고 해서 거기서도 진료를 받았어요. 근데 검사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대요. 저는 진짜 삶의 질이 떨어질 정도의 통증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요, 퇴사하고 2주인가 3주 차에 그냥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골반이 안 아프네? 진짜 거짓말처럼 저를 몇 년간 괴롭히던 골반 통증이 싹 사라진 거예요. 뭐 그게 꼭 퇴사 때문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별다른 치료를 받은 게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 제 몸과 마음이 디톡스되는 과정에서 그런 이유 모를 통증들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또 우울하면 작은 통증을 뇌에서 되게 크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하거든요. 제 생각엔 그 영향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다룬 영상에서도 퇴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3가지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몸과 마음이 아플 때였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당장 이유 모를 통증이나 정신적인 어떤 질환을 겪고 계신다면 정말로 퇴사 디톡스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해요. 당장 월급 없이 어떻게 살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집에서 조금 쉬시면서 간단한 단기 알바에서 생활비 충당하고 그러면서 다음 스텝을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회사 생활을 하루살이 마냥 견뎌내는 상황에서는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삶을 좀 장기적이고 넓은 안목으로 바라볼 수가 없게 돼요. 여러 차례 밝혔지만 저 역시 홧김에 질러버리는 퇴사는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든데 퇴사가 겁나시는 분들이 퇴사 전에 취해보실 만한 몇 가지 선택지를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직무 변경이나 부서 이동 등 회사 내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는 업무가 마음에 안 든다면 직무 변경을 통해서 다른 업무를 해볼 수도 있고 그 업무는 또 여러분에게 잘 맞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같이 일하는 사람 때문에 힘이 들면 팀 이동 혹은 부서 이동을 요청해서 그 사람 혹은 사람들을 피해 도망갈 수 있어요. 회사마다 HR팀이 있잖아요. HR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그런 걸 케어하는 게 HR팀의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되든 안 되든 시도해 볼 수는 있잖아요. 어차피 퇴사할 건데. 두 번째로는 이력서를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평일에는 좀 지치고 힘드니까 그냥 주말에 한두 시간만 빡세게 이력서를 작성해 보세요. 본인의 이력을 성과 위주로 작성해 보시고 시간이 되시면 자기소개 같은 것도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미 취업하실 때 써뒀던 것들이 있어서 막상 써보면 금방 쓸 수 있고 이전보다 좀 짬이 찼잖아요. 그래서 훨씬 수월하게 쓰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력서를 한번 써보면 내가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어떤 역할을 했고 거기서 이런 성과를 거뒀구나 라는 게 좀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걸로 그냥 바로 관심 가는 회사에 시험 삼아 지원을 해볼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어떤 고민이 되는 선택을 할 때 쓰는 방법인데요. 첫째,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마지막으로 그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그걸 과연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겠는가. 지금 당장 영상을 멈추시고 퇴사에 대해 위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이 퇴사라면 내일이라도 당장 회사에 말씀하셔도 됩니다. 원래 모든 선택에는 후회와 기회비용이 따릅니다. 완벽한 선택지는 없어요. 그러나 그 선택이 어떤 본인만의 원리, 원칙, 그리고 심사숙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결단을 내리시고 그에 대한 책임을 그냥 지시면 됩니다. 저는 사범대를 나왔는데 지금은 제 전공과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고요. 후배 중에 한 명은 열심히 임용 준비해서 교사가 되었는데 1년도 안 돼서 때려치고 갑자기 학원 강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 2년 뒤에 엄청나게 유명한 강사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후배 중에 한 명은 유학을 다녀와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회사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하다가 방황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결국 축구 컨텐츠를 다루는 유튜브를 무작정 갑자기 시작한 거예요. 5, 6년 전에요. 근데 지금 거의 70만에 가까운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가 되었어요. 근데 과연 이 친구들이 나는 이 방면의 능력이 탁월해, 그러니 무조건 성공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던 것을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을까요? 아니면 남들과 다른 재능을 가졌다고 확신을 한 채로 그만뒀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들이 주변에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주변도 한번 둘러보세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퇴사를 한다고 무조건 프리랜서나 자기 사업을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쉬었다가 이전 회사보다 훨씬 더 좋은 회사로 재취업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고요. 재취업 준비하는 게 무섭다 라는 분들이 계신데 이미 한번 취뽀를 하셨었잖아요. 왜 쪼시는 거예요? 거기에 실제 업무 경험이 쌓였어요. 그러니까 짬이 쌓인 거예요. 일하신 지 1, 2년 된 사회 초년생 분들은 기업들이 선호하는 중고 신입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맨 처음 취업 준비하실 때보다 훨씬 수월하실 거고 이미 최종 면접을 합격하신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감도 어떤 대학생 취준 시절과는 확실히 다르실 거예요. 그러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퇴사 디톡스라 부르는 퇴사의 순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사실 저는 조금 안타까워요. 도대체 인생이 망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먼저 그것부터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유독 정답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잖아요. 좋은 대학에 가서 대기업에 취직하고 적절한 때에 결혼해서 애 낳고 집 사고 은퇴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정답처럼 여겨지니까 다들 은연중에 나도 저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 또 저렇게 살지 않으면 실패한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 멈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강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퇴사라는 걸 더 어려워하고요. 여러분이랑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회사 생활이 진짜 똥 같아서 참고 참다가 전업 유튜버를 선언하고 퇴사한 3년차 직장인 vs 회사 생활로 인해 몸과 마음이 다 망가졌지만 꾸역꾸역 참아내서 과장까지 진급한 10년차 직장인. 과연 어떤 게 더 나은 삶, 아니면 어떤 게 더 망한 삶일까요? 저는 사실 선택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진짜 완전히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완벽한 선택이라는 건 없습니다. 퇴사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다고 또 모든 게 망가지지도 않을 거예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은 상처와 병을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이게 완전히 떨어져서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후유증이 남게 돼요. 꼭 참고 회사를 다니는 것만이 인생의 정답은 아니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몸과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고 상처가 난 곳이 있다면 제대로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